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경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앙겔라 메켈 후계자는 과연 누가 될까?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지난주에 큰 독일 정치사상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4개월 이후에 총선에서 과연 누가 앙겔라 메켈의 후계자가 될까 하는 문제가 아주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무척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녹색당 안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은 축구 경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축구 경기가.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느라면 대체적으로 후반전에 결정됩니다. 후반전에. 심지어는 1분을 남겨놓고 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번 9월 달에 실시되는 독일의 총선이 그런 비슷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축구에 제가 비유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은 녹색당이 창설된 이후 총 수상 후보자를 냈는데 그 수상 후보자가 또 여성, 나이도 40대 애 둘을 갖고 있는 또 어머니기도 한 녹색당 안에서도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났고 전 독일이 굉장한 이 새로 수상 후보로 채택된 베아복 여사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독일 언론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누구와 누구와의 경쟁 관계에서 이제 라이벌이 되겠냐 하는 것이 자연히 일어났어요. 3인당의 숄츠는 지금 재무부 장관입니다만 숄츠 경우는 벌써 오래전부터 수상 후보자로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그 와이어카드 그 기업에 대한 그 관리가 소홀히 됐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15% 정도밖에 안 되는 인기도가 과연 9월 선거에서 그냥 20%를 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추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것도 근래에 일어났던 기민당 내에 그동안 경선을 통해서 누가 기민당 당수가 되고 또 그 후 수상 후보자로 기민당의 당수가 됐던 라셰트가 이번에 기민당 기사당을 위한 수상 후보자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기민당 기사당 이 자매 관계에 있는 이런 가운데서 기사당 당수로 있는 마크 쇠다가 일반적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마크 쇠다가 기민당 기사당의 수상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라셋이 기민당의 조직을 동원해서 또 노드라인-베스트팔렌이라는 큰 주의 도지사로 있으면서 많은 정치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여하튼 라셋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녹색당의 베아복과 이 기민 기사당의 라셋 간의 일대 경쟁이 제도되지 않았나. 요 근래 바로 이번 지나간 주에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기민당 기사당이 28%,
그리고 녹색당이 27%, 삼민당이 15%, 거의 기민당과 이 녹색당 간의 1% 차이로 기민당이 겨우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인기 지지도를 보면은 녹색당의 베아보크가 오히려 더 기민당의 라셰트를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으로 9월달 선거에서 기민당, 기사당과 녹색당 간의 이 경쟁에서 한 표 차로도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서 이 연정의 구성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 이제 라셰트와 이제 베아보크 간에 여러 가지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언론에서 지금 소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라셰트 경우는 기민당의 전통에 따라 중도적인 역할을, 중도적인 그 정치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 비해서 이 녹색당을 대표하는 베아보크의 그 개인적인 그 여러 가지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이 녹색당이 좀 좌편향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 베아보크의 개인의 그 여러 가지 정치 목표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선 외교 정책 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 나토를 굉장히 그 중심으로 안보를 한다든가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걸 원하고 요 근래 많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노드 스트림 라인 2를 제어하자, 옥죄하자. 미국 편에 이제 그 같은 동의를 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적인 가치 면에서도 중국의 인권을 갖다가 이제 언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주의 가치 또 그런 유럽 통합적인 이런 가치를 굉장히 그 옹호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라셰시 중도적인 입장에 있다면은 오히려 베아보크 여사는 중우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도 이번에 수상 후보자로 당선이 됐다는 점. 이 베아보크는 함부르크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런던 스쿨에서 국제법을 또 공부하고 유럽 활동도 하면서 지금까지 녹색당에 들어오면서 이제 정치를 행각을 했는데 한 가지 베아보크의 그 하나의 허점이랄까요? 약점이라면 아직도 정치를 직접 해본 능력, 정부를 직접 달아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젊고 여기에 비하면 라셰트는 참 독일에서 제일 큰 주 1800만원이나 되는 큰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의 주지사로서 정치적 경험이 아주 많은 이런 관계에서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에 참 베아보크와 라셰트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누가 한 표라도 얻는 것에 따라서 축구 후반전에서 1분 남겨놓고 이기는 것처럼 한 표 차이라도 이기면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지 않겠나 이러한 그 상황에 지금 빠졌어요. 이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민당 당수를 저는 라셰트보다는 프리드리 메츠 또 수상 후보자를 저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막스 쇠다 바이런 주지사. 근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것이 됐더라면 혹시 이 베아보크와의 경쟁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기민당 기사당의 이 세 삼청 형사가 있는데 하나는 라셰트, 하나는 막스 쇠다, 그리고 프리드리 메츠. 프리드리 메츠가 기민당 당수에서는 탈락됐지만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 실력이 아주 많고 또 굉장히 웅변가적인 역할을 하고 독일 정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바이런의 막스 쇠다, 프리드리 메츠 그리고 라셰시 한 몸이 돼서 뛰면은 이 녹색당의 베아보크를 능가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에 여하튼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대립이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제일 중요한 정책 대립이 쭉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 라셰트는 중도적인 역할을 모든 면에서 이제 그동안의 제일 큰 정당으로서 했기 때문에 꼭 기후보호 정책만을 우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정책을 다 같이 하모나이즈 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데 반해서 이 녹색당 경우는 그동안의 40년의 역사가 녹색당을 중심으로, 녹색 운동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생태학적인 입장에서의 그 자기들의 그 우선 정책을 갖다가 많이 지금 펴려고 하고, 특히 어떤 지금 정책을 내냐 하면은 기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회 생태학적 변혁을 추구하고 있어요. 더욱이 주목을 끄는 것은 매년 500억 유로로 기후 중립적 하부 구조에 힘차게 투자하는, 그야말로 녹색당적인 정책을 갖다가 추구하려고 매년 500억 유로를 갖다가 이 하부 구조에 투자함으로써 기후보호 생태학적 일대 변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 반해서 프리드리 메츠가 얘기했습니다만 기민당 경우는 그동안의 제일 큰 정당으로서 기후보호만이 아닌 여타 여러 가지 정치 영역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후보호 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조화로운 하나의 정책을 하되 어디까지나 시장 경제적인 원칙 토대화에서 한다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앞으로의 독일의 경제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는 이 기민당과 녹색당 간의 연정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표라도 누가 이기느냐? 예를 들어서 이 기민당과 녹색당 간의 연정이 이루어졌을 때 녹색당의 라셰트 한 표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 베아복 여사가 한 표라도 이길 경우 어떻게 되냐? 지금 정책은 고사하고 라셰트는 연령이 60입니다. 그리고 베아복은 지금 40세, 20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서양이라도 이 연령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더라도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연 베아복 밑에서 기민당이 연정을 하기를 원하겠는가? 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3인당 경우는 소비서 이래저래 지금까지 해왔던 대연정은 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설문조사에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이 기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을 원하고 있어요. 이번 그 슈피겔 조사를 보니까 58%가 기민당과 녹색당 간의 연정을 원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 소위 암펠 연정이라 해가지고 녹색당, 3인당, 그 다음에 자민당에 의해서 그 합세를 보니까 54%예요. 그리고 3인당, 녹색당, 그 다음에 여기 좌파정당 이렇게 했을 때 51%를 오는데 51% 오는데 이 일반 국민들의 조사에서 5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58%, 기민당이 한 %를 이겼을 때 그것을 원하는 이 통계가 58%. 그러니까 이번에 앞으로의 독일 전체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록 16년간의 앙겔라 메켈의 이런 그 정치 세월이 흘러서도 설사 좀 피곤한 이러한 면을 설사 느끼더라도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앞으로 경제 발전과 이 녹색 이런 그 기후 중립적인 이런 그 하부 구조를 위해서 기민당과 이 녹색당이 합쳐서 연정을 이룰 때 앞으로의 독일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다시 초도로 돌아갑니다만 앞으로 가을 이 선거에는 녹색당과 이 기민당 사이에서 한 표 차이로 누가 이겼냐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축구는 후반전에 이루어지고 1분을 남기고도 결정이 되는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앞으로 9월이니까 앞으로도 한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남았는데 제가 늘 유튜브를 끝나면서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독일은 이 정치 제도가 소위 의회 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의원 내각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박사 하야 이후 심심치 않게 내각제 책임제로 해야 한다. 내각제 정부제도로 해야 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내각제 제도를 저는 반대합니다. 이 내각제를 실시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고도로 발달한 정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그리고 정치인들도 아주 능숙한 직업적인 정치인이 선행될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이태리를 보세요. 이태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수십 번 내각이 체인지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정부의 불안, 국가의 불안정성을 늘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도 1958년 드골이 대통령 책임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대로 프랑스의 안정화를 가져왔고, 사실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엔 분단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책임 정부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책임제를 하고 선거제도로 이 다수대표제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통일하고 통일 이후에도 저는 처음부터의 대통령 책임제, 국무총리를 제하고 부통령을 이제 다시 영입하면서 책임 정치를 할 때 우리가 정치의 안정화도 기하고 또는 통일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국동에서 일본 사람은 국동에서 독일인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은 국동에서 이태리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비유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당 간의 이런 연정, 과연 가능할까요? 독일은 그래도 지금까지 쭉 연정만 해왔어요. 근데 연정할 때마다 이 기술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능숙한 능력이 필요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정당 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적으로 거의 원수간 관계가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연정이 그렇게 되겠어요? 독일은 1950년 아데나워가 처음 기민당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계속 연정이에요. 이것이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그럴 때마다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통령 책임제, 그리고 선거제도 다수제도로 해서 최소한도 통일까지는 책임 정부를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우리에게 맞고, 제발 우리나라에서 내각제 개헌안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독일에도 이런 연정 문제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정치 수준,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직업적인 정치인으로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독일의 연정을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경우는 이런 독일의 경우를 좀 잘 참조해서 우리의 경우는 확고하게 대통령 책임제로 책임 정부를 갖고 통일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독일의 좀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연정이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경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부가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